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게임학부의 배병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동영상은 퀵정렬, 퀵솔트라고 알려져 있는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퀵솔트 알고리즘은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퀵솔트를 하기 전에 먼저 솔팅, 즉 정렬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렬이란 어떤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입력 데이터들의 키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 값이라는 건 데이터의 특징들 중에 하나로서 어떤 정성적인 것이 아닌 정량적으로 정의가 되어서 즉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비교가 가능한 측정하고 비교 가능한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 클래스에 학생 3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각 학생들은 C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체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구조체면 그 안에 각각 멤버 변수들이 있겠죠. 이 멤버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성적, 학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키나 몸무게, 성적, 학번들은 어떤 정성적인 값이 아닌 정량적인 값이죠. 그래서 정량적인 값이기 때문에 키 값으로 사용해서 이 학생들 30명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키를 키 값으로 해서 하이트 키를 키 값으로 해서 키가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까지 아니면 학생들의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학번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정렬할 수 있겠죠.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키 값들이 정량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학생들을 음, 성격이 좋은 순서대로 정렬한다. 이것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성격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정성적인 거지 정량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량적인 값이 키 값이 되어야 되고요. 키를 이용을 해서 정렬한다라는 개념은 학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엑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있죠. 요 엑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각 필드 값들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에서 아이템들을 획득을 하죠. 아이템들을 획득하면 인벤토리 창에 수집이 되는데 이 수집한 아이템들을 뭐 이름 순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획득한 순서라든가 하는 순으로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스포츠의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팀의 선수들을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등번호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거나 성적 순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특히 랭킹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이 랭크대로 정렬을 한다거나 뭐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렬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자주 흔하게 사용이 된다. 따라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정렬 알고리즘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흔한 쉬운 알고리즘 중에 거품 정렬, 버블 소트라는 게 있고 삽입 정렬, 인설션 솔트, 그리고 선택 정렬, 셀렉션 솔트. 이 세 알고리즘들은 효율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때는 즉 효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는 종종 쉽게 구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고요.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할 용어 중에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개념은 음, 알고리즘의 설계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데 이 디바이드 앤 컨커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합병 정렬, 멀지 솔트라는 게 있고 같은 디바이드 앤 컨커 설계 패턴을 이용을 하지만 멀지 솔트보다 더 효율적인, 즉 더 빠른 퀵 솔트, 오늘 할 퀵 정렬이 있고요. 그 밖에 자료 구조 중에 힙이라는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맥스 힙이나 민 힙 같은 그런 힙 자료 구조를 이용한 힙 솔트, 힙 정렬이 있고 그 밖에
뭐 버킷 솔트, 버킷 정렬, 뭐 레딕스 솔트, 기수 정렬 등등 여러 가지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걸 쓸지. 하지만 이제 어떤 정렬 알고리즘을 쓸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일까? 또는 같은 질문인데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걸 평가하려면 또는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자료구조 수업을 지금까지 조금 들었던 사람이나 자료구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리즘이라는 게 좋은 알고리즘, 나쁜 알고리즘이 있는데 좋은 알고리즘, 즉 효율이 좋은 알고리즘,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두 가지를 공부했을 겁니다. 하나는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서티죠.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사이즈가 n이라고 할 때 이 데이터 n에 비례해서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평균적인 경우, 에버리지 케이스에 어떻게 되느냐?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 운이 나빠가지고 처리하기 아주 안 좋은 형태의 구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 복잡도, 보통 비고표기법을 이용을 하죠. 그리고 시간 복잡도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간 복잡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력되는 메모리 이외에 어떤 추가 메모리가 필요한가, 추가 메모리 사용 여부를 가지고 역시 비고표기법을 이용을 하고요. 정렬 알고리즘의 경우에 보통 공간 복잡도라는 말도 사용을 하지만 인플레이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배열이나 어떤 목록을 그대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not in place라고 해서 그 이외에 추가 공간이 필요한가. 그래서 인플레이스라고 하면 추가 메모리가 필요 없이 입력된 배열을 그대로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밖에 스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이 스테이블한가 아닌가. 스테이블은 안정성이라는 뜻이죠. 안정적인가? 안정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그 뜻하는 바는 어떤 정렬 알고리즘이 스테이블하다라면 만약 중복된 원소, 같은 키 값을 가진 원소가 있을 때 이들의 순서가 정렬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정렬이 끝난 다음에 순서가 바뀌느냐. 정렬이 끝난 뒤에 같은 키 값을 가진 원소가 순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스테이블한 거고 순서가 만약에 바뀐다면 같은 값일 경우에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합니다. 키값이 같다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체라면 여러 가지 특징들, 요소들이 있겠죠. 그 요소 중에 하나를 키값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키값이 같지만 다른 멤버들은 다른 특징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특징들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순서가 바뀌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가 있어서 스테이블하냐 아닌가 하는 것도 나중에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에 따지는 기준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렬 알고리즘을 성능을 판단하는 얼마나 좋은 정렬 알고리즘인가 성능 판단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을 쓴다.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인플레이스냐 아니냐, 스테이블한가 아닌가.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퀵 정렬, 퀵 솔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먼저 이 사진에 보시는 분이 썰 토니 호라는 분입니다. 앞에 써라는 게 이제 경이라는 거죠. 이런 호칭이 붙었다는 건 뭔가 업적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데 뭔가 업적이 많아서 앞에 써라는 호칭이 붙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토니 호라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이 학자가 이분이 1959년도에 개발한 고안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정렬 알고리즘 중에 가장 효율적인, 이피션트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시간 복잡도를 따지면 평균적인 경우에 비고의 n 로그 n, 그리고 최악의 경우, 월스트 케이스의 비고의 n 제곱입니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 비고의 n 제곱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에버리지 케이스에서 비고의 n 로그 n이라도 더 실제적으로는 빨라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빠른 거는 나중에 한번 큰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비교를 해볼 거고요. 일단 시간 복잡도가 평균적인 경우 n 로그 n, 비고의 n 로그 n,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에
n 제곱까지 간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정렬 알고리즘이라면 시간 복잡도가 아무리 작아도 비고의 n 이하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n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n개의 원소가 있다면 얘네들을 정렬하려면 최소한 n번은 봐야 되는 거죠. n번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도 비고의 n을 넘을 수는 없고 n 로그 n이면 상당히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가 일반적인 알고리즘들, 뭐 버블 솔트라든가 인설션 솔트 이런 것들은 비고의 n제곱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비정렬 알고리즘을 비교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기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간 복잡도는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입니다. 즉 추가의 메모리가 필요 없이 입력된 배열 공간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스테이블한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현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스테이블하게도 스테이블하지 않게도 구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퀵 정렬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퀵솔트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 분할해서 정복한다. 디바이드 앤 컨커 설계 패러다임. 두 번째는 피봇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파티션을 나눈다. 파티션 또는 파티셔닝이라고 하고요. 피봇이란 어떤 좀 새로운 생소한 용어인데 이걸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을 쓴다. 그리고 파티션을 나눈다. 파티셔닝을 한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개념은 뭐 전쟁이라든가 어떤 정치 같은 데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적이 너무 커요. 아니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한 번에 무찌를 수가 없으니까 적을 작게 나누어 가지고 그 작은 부분들을 공격을 해서 전체를 정복하는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어, 프로블럼 솔빙, 즉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크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큰 문제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작게 나눕니다.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눠서 내가 풀 수 있는 단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걸 해결을 하고 다시 그거를 결과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합니다. 요 설계 패턴을 너무 크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정복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퀵솔트의 경우에는 이 디바이드 앤 컨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퀵솔트가 뭐냐라고 대답을 할 때, 퀵솔트는 디바이드 앤 컨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일단 크게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디바이드 앤 컨커인데 사실상 퀵솔트를 알고리즘을 보면 디바이드를 하면 그거로 컨커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더 빠르고 강력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자세히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퀵솔트의 핵심이 파티션이라고 했죠. 파티션이라는 거는 일단 피봇 값을 선택을 합니다. 피봇이라는 건 배열 내에 어떤 임의의 원소 값이 될 수 있는데 배열 내 임의의 원소 값을 피봇으로 선택을 하고 피봇을 기준으로 피봇 값보다 작은 것들은 피봇의 왼쪽으로, 피봇의 값보다 큰 것은 피봇의 오른쪽에다 나눠요. 즉 파티션이라는 게 나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피봇을 기준으로 두 개의 파티션으로 나눈다. 근데 피봇의 왼쪽에는 피봇보다 작은 값, 그리고 피봇의 오른쪽에는 피봇보다 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파티션, 즉 이 파티션으로 나누는 것을 하고 나면 피봇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피봇 값 자체는 정렬이 돼요. 전체 배열 중에 피봇 값은 정렬이 되고 왼쪽 오른쪽 두 개의 그룹이 정렬이 안 된 건데 그 안 된 정렬들을 다시 재기적으로 리커시브하게 파티션을 나누게 되면은 계속 피봇 값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정렬이 돼요. 그래서 피봇 값이 하나만 남을 때까지, 즉 배열 값이 하나만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결국 퀵솔트의 핵심 개념인데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이제 예제와 알고리즘을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결국 파티션 알고리즘이 퀵솔트의 핵심인데 이 파티션 알고리즘에서 피복 값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퀵솔트의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능이. 그래서 요 피복 값을 어떤 걸 선택을 할까? 나중에 또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이 인풋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8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0이고 마지막 원소는 인덱스 7이 되겠죠? 여기서 피복 값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맨 오른쪽 값, 배열의 맨 오른쪽 값을 피봇으로 선택을 합시다. 그냥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피봇 값을 맨 왼쪽 값을 하겠다. 피봇 값을 맨 왼쪽과 오른쪽에 중간 값으로 하겠다. 미디엄 값으로 하겠다. 인덱스의 미디엄 값으로.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편의상 무조건 오른쪽 값을 피봇으로 선택을 하고 한번 알고리즘을 보죠. 그래서 피봇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는 인덱스 7 값이 6인 값을 피봇 값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를 가리키는 인덱스 변수 두 개를 선택을 해요. 왼쪽부터 시작하는 left를 뜻하는 L, 그리고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right를 뜻하는 R, L과 R 두 개의 인덱스 변수를 선택을 합니다. L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R은 배열의 피봇을 제외한 배열의 맨 오른쪽 값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배열 L은 0으로 초기화가 될 테고 맨 처음의 경우에 R은 피봇보다 하나 작으니까 결국은 length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처음에 입력되었을 때. 그래서 L과 R을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L을 이동을 하는데 L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배열에. 언제까지 이동을 하냐면 피봇 값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피봇 값보다 큰 것이 있으면 멈춰요. 그래서 피봇 값이 6이니까 6보다 큰 값이 나오면 멈춥니다. L 같은 경우는 0에서 시작했는데 0이 있는 값이 8이 6보다 이미 크니까 여기서 멈추겠죠. R은 반대로 피봇의 하나 왼쪽에서 시작을 하는, 즉 여기서는 여섯 번째 인덱스의 3이 될 텐데요. 여섯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는 R은 피봇보다 작은 것을 찾아요. 왜냐하면 결국 L과 R을 스위치하려고 그러거든요. 바꾸려고. 그래서 L은 피봇 값보다 크니까 0번에서 멈췄고 R 경우도 피봇보다 작은 걸 찾으니까 6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L과 R이 이렇게 멈추고 나면 서로 값을 바꿔요. 그러면 L에 있던 8이 R의 6번 자리로 가고 R에 있던 3이 L의 자리인 0번 자리로 옵니다. 그러면 피벗 값을 기준으로 왼쪽은 작은 것, 오른쪽은 큰 것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L은 피벗 값보다 큰 값을 찾아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마침 10이 피벗보다 크니까 6보다 크니까 멈추겠죠. 이번엔 R이 이동을 하는데 피벗 값인 6보다 작은 값을 찾아서 이동을 해요. 그럼 하나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R이 5일 때 값을 보니까 15는 6보다 크죠? 그러면 무시하고 넘어가요. 작은 것을 찾아서. 그럼 R이 4로 가면 7은 6보다 크니까 역시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R이 3이 됐을 때 값이 6이 5니까 피벗보다 작아요. 그럼 멈춥니다. 그럼 L은 1에서 멈추고 R은 3에서 멈췄죠. L과 R이 교차하지 않은 동안은 멈췄고 나서 이 두 값을 서로 스위치를 합니다. 그러면 R에 있던 5가 왼쪽에 1 자리로 가서 5가 되고 L이 가리키던 1에 있던 10이 3의 자리로 가 3의 인덱스 3으로 가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5와 10이 바뀌어요. 결국 피벗 값보다 작은 것들이 왼쪽에 쌓이고 피벗보다 큰 것이 오른쪽에 쌓이는 거죠.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자, 스위치가 수압이 이루어지고 났으니까 다시 L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L이 피벗보다 큰 값을 찾겠죠. 수압하려고. 그러면 2는 피벗보다 작으니까 넘어가고요. 하나 더 이동을 해서 10이 피벗보다 크니까 멈췄어요. 그리고 L과 R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교차하는 지점에서 멈춰요. 크거나 교차한다라는 게 더 이상 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멈추고 나면 이제 피벗 값을 제외하고 이 L과 R이 인덱스가 가리키는 값을 기준으로 큰 값과 작은 값들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L과 R이 멈춘 값은 피봇보다 작거나 클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피봇보다 크니까 스위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피봇은 기준으로 오른쪽 값들은 피봇보다 큰 값들이, 왼쪽 값들은 피봇보다 작은 값들이 그러니까 값이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거죠. 이게 파티션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봇 값을 기준으로 피봇보다 작은 값들과 피봇 값들이 큰 값의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피봇 값은 제 위치를 찾았어요. 즉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크니까 피봇 값 자체는 전체 배열에서 정렬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은 그룹과 큰 그룹만 정렬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바이드를 하면서 최소한 피봇 값은 컨커가 된 거예요, 정렬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두 그룹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배열이 있을 때 피봇 값을 선택을 하고 피봇 값을 중심으로 피봇보다 작은 그룹과 큰 두 개의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파티션을 나누는 것, 팟을 파티션한다 또는 파티셔닝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이 파티션이다. 그리고 파티션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퀵솔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지금 두 그룹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재기적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피봇 값이었던 6은 정렬이 끝났어요. 인덱스 3에서. 그래서 작은 그룹과 큰 그룹을 재기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작은 그룹인 3, 5, 2와 큰 그룹인 7, 5, 80을 7, 15, 80을 재기적으로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파티셔닝을 한다는 건 먼저 피봇 값을 선택을 하고, 우리는 피봇 값을 선택할 때 무조건 맨 오른쪽 값을 선택하게 했어요. 그리고 피봇 값을 선택을 하고 나서 L과 R 두 개의 인덱스 변수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L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R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으면 서로 스위치를 하고 결국 작은 것은 왼쪽으로 큰 것은 오른쪽으로 몰아요. 그러면 먼저 왼쪽과 오른쪽을 지금 동시에 할 건데, 보시면 3은 2보다 크니까 멈춰 있을 테고 R은 5는 2보다 크니까 작은 걸 찾아서 하나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L과 R이 3, 0번 인덱스에서 만날 거고, 오른쪽의 경우는 L은 피봇보다 큰 값을 찾아서 이동을 하니까 인덱스 5에서 멈추고, R은 피봇보다 작은 거니까 인덱스 6에서 멈춰 있겠죠. 그럼 왼쪽 그룹 같은 경우는 L과 R이 교차했으니까, 그리고 3은 2보다 피봇 값이 2보다 크니까 서로 스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피봇은 값이 2인 제 위치를 차지하고 오른쪽에 5, 3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7, 8, 15, 10에서는 조금 전 15, 8이었던 것이 서로 스와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L과 R 8, 15가 될 거고요. 다시 이게 반복적으로 가면 왼쪽은 피봇을 기준으로 큰 값인 오른쪽 두 개가 나눠져 있고, 피봇 값이었던 2는 정렬이 끝난 거죠. 0번 인덱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다시 오른쪽 그룹은 L이 이동을 하는 거죠. L이 피봇 값보다 큰 값을 찾아서, 그럼 15에서 교차가 되면서 멈출 테고, 그러면 왼쪽 그룹은 다시 5, 3에 대해서 파티션이 반복될 거고요. 오른쪽 그룹은 15가 교차되면서 멈췄으니까 15와 피봇 값인 10을 비교를 해서 피봇 값하고 스위치가 이루어지겠죠. 스와핑이. 그래서 피봇 값인 10이 인덱스 6으로 갈 테고 15는 원래 피봇의 위치였던 7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 7, 8, 10, 15에서 피봇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시 두 개의 그룹으로 파티션이 됐고요. 왼쪽에 5, 3은 다시 재기가 돌아가서 파티셔닝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 왼쪽을 보면 역시 파티셔닝으로 돼서 맨 오른쪽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고 L과 R이 값이 초기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10 피봇 값이 정렬이 끝났고 두 개의 파티션이 나눠졌으니까 7, 8 그룹과 15가 각각 재기적으로 파티셔닝을 하겠죠. 근데 15 같은 경우는 배열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정렬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는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왼쪽에 5, 3이었던 것은 피봇 값과 서로 스위치가 돼서 피봇 값이 3으로 바뀌고 피봇 값보다 큰 그룹으로 파티션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다시 피봇 값보다 작은 큰 값인 5가 하나의 원소가 되는데, 이 하나의 원소는 정렬이 끝난 거고,
오른쪽에 있는 7, 8에서 8이 피봇 값으로 선택을 하면 역시 7, 8 중에서 7이 작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을 테고요. 그럼 8은 정렬이 끝났고 다시 7 하나가 남는데 배열 원소가 하나가 남으면 정렬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7도 정렬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왼쪽이 먼저 끝나고 오른쪽이 조금 있다 끝날 거예요. 동시에 리컬시브하게 돌아가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열 원소가 하나가 남을 때까지 리컬시브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가 남는다는 건 퀵솔트 알고리즘에서 처음 시작과 끝점을 주는데 시작과 끝점이 같아졌다라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도 코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퀵솔트 알고리즘으로 배열 A와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스타트 엔드 인덱스가 세 개의 인자로 들어오고요. 만약에 시작 인덱스가 끝 인덱스와 같거나 크다면, 즉 배열의 원소 길이가 1 이하가 된다라는 거죠. 스타트와 엔드가 같다라는 건, 인덱스가 같아진다라는 건,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가 같아진다는 건 배열 원소가 하나란 뜻이고, 배열 원소가 하나라면 정렬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을 바로 해요. 그렇지 않다면, 즉 시작 인덱스가 끝 인덱스보다 작다면 파티셔닝을 할 수 있죠. 배열 원소가 2개 이상이니까 파티셔닝을 하는데 퀵솔트에 들어왔던 배열, 처음에는 배열과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를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피봇을 선택을 하고 그 피봇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지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값을 피봇의 인덱스, 즉 정렬이 끝난 피봇의 인덱스를 P라고 리턴을 한다고 하면 이 P를 기준으로 결국 배열 A는 파티션을 끝나고 나면 왼쪽은 작은 그룹, 오른쪽은 큰 그룹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때 작은 그룹에 대해서 다시 퀵솔트를 재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배열 A와 시작 스타트와 P-1이 그리고 배열 오른쪽에는 큰 그룹은 퀵솔트를 시작하는데 스타트와 엔드 지점을 파티셔닝 나누고 난 피봇 인덱스의 다음 값, 즉 P 플러스 1과 엔드로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러니까 else에서 두 번째에 있는 퀵솔트, 첫 번째에 있는 else 블럭에서 첫 번째 먼저 나오는 퀵솔트는 피봇 값으로 파티션을 나누고 나서 피봇보다 작은 값들의 그룹을 다시 재기적으로 퀵솔트를 하는 거고, 즉 파티션을 다시 나눠서 반복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퀵솔트는 피봇 값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퀵솔트를 재기적으로 하는 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가 남을 때까지, 즉 스타트와 엔드가 같아질 때까지 반복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정렬이 결국 끝난 거죠. 왜냐하면 파티션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피봇 값이 정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좀 빨리 진행이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퀵솔트의 수도 코드는 의외로 간단해요. 왜냐하면 재기적으로 파티션을 하고 파티션으로 리턴하는 값을 기준으로 그게 파티션 된 인덱스인데 그거보다 작은 값과 큰 값을 나누어서 다시 퀵솔트를 리커시브하게 돌린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파티션의 수도 코드는 어떻게 될까? 파티션 알고리즘은 어떻게 짤까?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같이 직접 같이 해볼게요. 왜냐하면 퀵솔트 진짜 핵심은 파티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해는 돼요. 파티션이라는 게 피벗을 선택을 하고 인덱스 변수 두 개를 골라서 레프트와 라이트를 계속 반복해서 교차할 때까지 작은 것은 왼쪽으로 큰 것은 오른쪽으로 피벗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벗 값을 스위치를 해서 피벗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작은 그룹 큰 그룹으로 나누게 한다. 그 알고리즘인데 이것을 프로그래밍 하기 전 단계인 수도 코드로 어떻게 하면 될까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을 오기 전에 시간이 된다면 이 수도 코드를 한번 직접 손으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티션 알고리즘을 수도 코드로 한번 해보기가 수업 오기 전까지 한번 해보실 거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퀵솔트 알고리즘에서 공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 즉 이게 인플레이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배열의 메모리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피봇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공간들을 재기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피봇 값들은 제외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외할 때
인플레이스입니다. 즉 추가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처음 우리가 배운 개념이 스테이블한가, 즉 중복된 값이 있을 때 요 값이 순서가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퀵솔트가 스테이블한가, 즉 중복된 값이 있을 때 이들의 순서가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바뀔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을 하셔서 다음 시간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같이 토의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퀵솔트 알고리즘을 소개를 했고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만약에 질문이나 어떤 코멘트 사항이 있으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